하나, 둘, 셋. 우리는 인투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투제의 장점을 얘기하는 IM 선교의 세계 자랑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 자, 오늘 화요일날 여러분 인투젠에 대해서 좀 자랑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투젠을 이끌어오고 영역 선교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IM 선교 전체 부분에서 청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인투젠들, 자, 100번이죠. 가장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예쁜 사람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인투젠들과 함께 할 때, 저희 인투학원의 영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넓혀 가시면서 한 영역이 아니라 비즈니스 선교, 자, 저희가 미션 as 비즈니스 하니까 BAM이라는 다른 새로운 개념, 선교사적 개념으로 저희가 사역을 보는 일들을 지금 인투학원에서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궁금하신 분들을 좀 집약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할 텐데 저는 인투젠 전체 담당하고 있는 폴 선교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 신앙생활 학습에 대한 부분도 하지만 청년들이 더 궁금해하고 또 부모님들 세대도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학습 과정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이 사역을 해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인투학원이 유명해진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제 외모 때문에 유명해질 수도 있고 한데 스파르타 과정이 하나하나 정착되면서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소문 그리고 블로그 소문 그 외에 학생들이 많이 이 학원들을 사랑해주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 학원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삶에 대해서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것까지 보고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스파르타 과정 소개하면서 나갈 텐데 우리 제시 선교사님이 스파르타 과정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쌤 나와주세요. 네, 샬롬 반갑습니다. IM 선교의 제시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파르타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폴 선교사님 저희가 학원 사역 굉장히 오래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스파르타를 시작한 게 혹시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세요? 저는 2008년? 네, 8년 정도부터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오세 선교사님, 저 폴 선교사님 이렇게 같이, 어학원 사역할 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어차피 9 to 9으로, 사실은 9 to 9이 아니죠. 저희는 7 to 10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차피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해보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오전에 선생님들이 일하시고 오후에 자기 볼일 보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다시 저녁에 일을 하러 나오는데 저희는 어차피 이제 9 to 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아침에 딱 와서 내가 할 일을 다 여기 학원에서 하고 간다. 라는 것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스파르타 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왔을 때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숙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앉아가지고 해야 될 걸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항상 말을 해요. 뭘 얘기를 하냐면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해주는 것은 그건 내 지식이다. 너희가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은 네 게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제 학생들 것이 되냐면 수업이 끝난 이후부터 내가 공부를 하는 그 순간부터가 학생들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시간들을 우리 학생들이 그 시간을 갖느냐? 자, 그러면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통 수업을 딱 하고 나면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학원에서 수업하고 나면은, 내가 해야 할 그 분량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이제부터 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나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네, 그러면, 지금 중급반인데, 우리 성훈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숙제가 보통 매일매일 루틴으로 받는 숙제가 어떻게 되죠? 이제 섀도잉이랑 이제 RC 직독 직해 그리고 파트 7 또 문제풀이 정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죠. 문제도 풀어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섀도잉, LC에서는 우리 듣고 따라하고 하는 거 하는데, 그쵸? 이런 영역들을 다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부를 이제 오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 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스스로 이제 오후에 쭉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는 것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때 딱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될 분량들을 딱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버퍼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쵸? 전혀 없어요.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되는 양들을 한 몇 프로 정도 이제 완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성실히 하면 100%다 하는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성원이 거의 제 수업 때는 100% 1등 먹고. 성실해. 너무 멋있어요. 네, 잘생긴 학생이 이제 공부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네, 그렇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올 수 있다. 하고 간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다 물어보고 선생님들에게 다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인문반, 중급반, 문제풀이반, 고급반 각 선생님들께 케어를 받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에스더 이 친구는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죠? 근데 지금 점수가 어떻게 올랐어요? 지금 915점까지 나왔습니다. 놀라워요. 와. 900점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850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900은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왔을 때 점수가 어떻게 됐죠? 우리 에스더? 760점이요. 760이었는데 지금 앞자리가 2번 바뀌었는데 그 2번 바뀌기 전에 그럼 760을 지금 언제 시험을 본 거예요, 그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봤습니다. 고2 때?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레벨 테스트를 보러 왔을 때가 지금 언제죠? 오늘로부터 몇 주 전이에요?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했을 때 점수는? 그때가 760. 760점. 2주 전에 760점. 근데 2주 후에 지금 점수가 15점. 915점. 정말 놀라운 점수입니다. 지금 아침에 딱 오면 뭐부터 해요, 우리 에스더? 청소. 청소. 네, 청소. 그럼요. 공간이 깨끗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우리 에스더는? 하루 계획을 합니다. 멋있습니다.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거 하더라고. 에스도 그렇게 불편하지. 외모는 날라리 같은데. 항상 보더라고. 네. 우리 인투젠이라서 이렇게, 공간을 정리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요. 리스닝을 좀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에스더는 고급반이라서 매일매일 2시간 시험을 보는데 매일매일 200문제를 푸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고급반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때 저녁에 이제 수업을 듣는데 매일 이 시간 아침에 2시간의 시험을 보고 리뷰를 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또 저녁에 수업을 듣는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진행할 때 또 이 과정에서 스파르타의 장점. 내가 인문반이었어도 중간에 이제 선생님들과 열심히 하면서 내 레벨이 올랐다. 그러면 언제든지 레벨을 올릴 수 있고 2개, 3개 반을 다 이렇게 동시에도 진행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유연하게 그 레벨업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스파르타입니다. 네, 이런 강력한 핵심 학습 관리 영역을 가지고 저희가 이 인투젠 이 영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스파르타반의 특징이라 하면은 강사들이랑 좀 좁혀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강사들이 같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참 좋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인투젠 학생들이 모였죠. 근데 영역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청년들이랑도 소통을 하는 장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좋아도 싫어도 계속 있어야 되고 중간에 도망가고 싶어도 막 선생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이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스파르타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안 되면 스파르타 과정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겠어요. 네. 그것처럼 이 시대를 어쩌면 반영하는 부분을 잘 저희가 타겟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됐죠. 근데 전체 우리 스파르타 과정뿐만 아니라 일반 수강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 있지만 하루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동안 하루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이쪽에 저희가 또 제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투 어학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랑도 교류하고 있고 이제 교무실이 없어지면서 거의 선생님들 자리가 로비로 됐죠. 그러면서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하루의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하루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인 선교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저희 인투제는 하루의 일정을 먼저 아침 5시 50분에 그 누구보다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서 아침을 깨우기 위하여 5시 50분에 기상을 하여서 학원을 출발할 준비를 이 세면과 또 출발 준비를 그 30분 내에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6시 20분부터 예배당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먼저 동행하는 그 시작점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인투젠 훈련에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인투 어학원으로 본격적으로 학습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희 그 앞에서 제시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9 to 9 스파르타 그 학습을 쭉 진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학업을 다 진행하고 난 저녁 9시에 다시 인투젠이 모여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은혜 나눔과 또 하루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하루 가운데 있었던 기도 그 틈틈한 시간의 기도 학원이라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외부 수강생들이랑 함께 있어서 그렇게 신앙을 잡는 나의 시간을 갖는 것을 정해진 일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꼭 하루의 마지막에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하루의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열고 그 하루 가운데에 어떠한 동행의 시간을 가졌는지를 이 나누며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서 다시 저희 숙소로 돌아와서 세면을 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추가 자습이 필요한 학생들은 자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특별하게 인투젠만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귀한 시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뒤에서 우리 요벨쌤께서 소개를 해주실 거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바라시겠고요. 보통은 이렇게 하루 일과가 진행되어지는데 어찌 보면은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밤 10시, 11시까지 논스톱으로 쭉 달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지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소통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고 또 어쨌든 학습적인 부분에서 투자하는 시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매 주마다 보여지는 그 학업의 열매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동기부여를 주는 아주 귀한 힘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명 좀 인터뷰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루 일정을 보내면서 우리 기원 청년 네네 이렇게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일과 속에서도 가장 귀한 시간 이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이 하루하루를 참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말해 주신다면은 어느 시간이 있을까요? 간식 먹는 시간? 오렌지. 얼마나 과자를 먹어본 지가 오렌지. 네, 저는, 공부를 하는 이 일정을, 이제, 보내는 게 굉장히 이제 빡빡하고 타이트하기는 하지만은, 또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지칩니다. 특히 한 달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때쯤이 되면은 약간 반쯤 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느끼기도 하는데,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아침 예배 때 그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뭐 설교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말씀을 이제 열어서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관련 이제 도서를 읽으면서 이제 말씀기도, 통성기도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저희가 배우고 함께 하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저한테 줬던 것 같습니다. 해서 그 하루를 굉장히 고된 하루들이지만 그 하루하루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굉장히 커서 그 한 달을 사는 동안에 몸은 굉장히 지치고 좀비 같을지라도 저의 영과 정신은 또 점점 깨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자신의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열어가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 인투젠 청년 훈련
과정을 통하여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이 인투젠 청년 공동체에 참 많은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제 속에서도 싹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이 하루 일정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겠다, 또 우리 아이들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프로그램 중에서는 진짜 학생들이 요즘 청년들은 마음을 잡기가 어려워요. 학생들이 요걸 하면서 요즘 청년들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반증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스파르타도 그렇고요. 하루 일정도 여기 인투제나 와서 훈련받는 사람도 그렇고요. 뭐가 달라졌냐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요즘 세대 보면 거의 없어요. 뭐 3포, 뭐 6포, 뭐 다음에 다포. 이 세대가 인생을 다 포기한 세대들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시간조차도 포기하는 걸 봐요. 근데 여기 와서는 작심삼일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과정들을 이런 삶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간증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작심삼일에 대해서 다, 3명 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누구 들어봤냐면, 주희가 지금 리뉴젠이었으면서 이제 린투젠으로 넘어가서 IT 교육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과 그 청년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삶을 경영하면서 리뉴젠이었을 때, 즉 청소년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다른 부분, 그리고 이제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작심삼일을 경험한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성훈이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희부터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이제 갓 20돼서 새롭게 청년의 시간을 느끼고 있는 중인데요. 리뉴젠 때 이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이제 선교사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정해주시고 또 그 시간대에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까지 정해주셔서 그때는 이제 내가 정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제 배웠다면 이제 청년 때에는 인투젠에 들어옴으로써 자신의 쉬는 시간부터 식사 시간 그리고 틈틈이 나는 그 모든 자잘한 시간을 이제 개인적으로 경영하면서 자신의 삶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는지를 조금씩 스스로 정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할 때도 내가 이 학습을 선교사님께서 해주셨지만 나에게 맞는 학습법은 무엇인지 또 내가 이때는 적당한 쉼이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해야 할지 그런 판단력도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제 인투젠의 장점이 이제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시간과 경험 그리고 그것을 코칭해주는 선교사님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막 살기로 결정하면 어떻게든 막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는 곳 같아요. 예, 지들이 잘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인생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살다 보면 이게 공동체 생활의 장점이에요. 어떤 외부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단점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자신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까 그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너 성경 봐? 의외였어요. 왜 의외였냐면 안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훈련들이 되어져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들이 억지로 하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면은 훈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어때요? 이게 오면서 성훈이는 작심삼일에 여러 가지 경험했었잖아요. 여기 오면 억지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기 환경 자체가 인투젠에 오면? 근데 이제 인투젠에 오기 전에는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의지 불타서 하다가도 3일 정도도 안 돼서 이제 의지가 박약해져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 성훈이가 이게 영상 촬영한 게 익숙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지금 못 쳐다봐요. 지금 그래서 좀 울렁증이 있으니까 좀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카메라와 눈을 못 마주쳐요. 그래서 눈이 지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못했었나 봐요. 그렇죠? 혼자 할 수 있었어요? 전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도 못 쳐들 정도로 지금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까요? 이제 스케줄상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1시 50분쯤에 동기부여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 자신의 의지를 다시 다잡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동기부여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이제 제인쌤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점수가 깎였어요. 장난이에요, 장난. 제 카메라 보면서. 네. 장난도 못 치겠어요. 이게 진심인지 어떤지 지금. 이제 열정이란 한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열정이란 한순간에 그때 어떤 의미를 해주셨는지 옆에 바로 제인쌤이 있으니까 그게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네, 저희 그 학생들도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까지는 괜찮은데 금요일만 되면 사라지는 학생들도 많고 첫 주, 두 주까지는 참 잘 나오다가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면은 그 마린보이 잠수함을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꼭 있어요. 수험생 중에서 여기 수업이 저랑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당일 한 번 들었어, 진짜.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좀 처음에는 어떠한 설렘,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뜨거움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금방 식어져 버리는 이러한 이제 아쉬움들이 조금 보여져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설렘이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동기부여로 줌으로써 어떠한 한순간의 뜨거움으로 토익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첫 주에 점수 잘 나왔다가 다음 주에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보다.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토스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두 주 공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속성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열매를 맺기까지 조금 더 투자하였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였었습니다. 거기 이제 성훈이가 감동을 받고 삶에 바뀌어서 동기부여를 계속 받고 작심삼일이 바뀌어서 첫 점수가 어떻게 됐었죠? 첫 점수가 395점입니다. 근데 이제 최고 점수가 이제 어떻게 됐죠? 585점. 이게 얼마 만에 거의 200점이 오른 건데 얼마 만에 이렇게 성장했던 겁니까? 한 달 정도 만에 올랐습니다. 이 기본입니다. 이거 오면은 그냥 이렇게 원래 900점 원래 맞아야 되는데 좀 자신 겸손해서 900점은 이제 좀 이따 맞을 거라고 해서 이 정도 점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에스더가 거의 작심삼일에 대해서 많이 삶에서 경험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 억지로 하면서 훈련 받는 것들, 하지만 이것들이 옳다는 것들,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학원 온 지 일주일쯤 다 돼갔을 때 그냥 공부도 하기 싫고 다 귀찮아가지고 숙제도 밀어놓고 계속 멍 때리고 있었는데 유벨쌤께서 계속 숙제 내주시고 또 내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그쵸. 이거 진짜 바로 앞에 있어요. 진짜 바로 앞에 있어. 얼굴을 대고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장점, 인투학원의 장점 바로 앞에 있어요. 딴짓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펜을 잡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분 동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점점 정리하면서 스스로 다시 의욕을 되찾게 되고 또 숙제를 하면서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옆에서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에스더는 이제 한동대학교 신입생이에요. 이번에 이제 한동대학교 붙어서. 근데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엄마가 보내서 억지로 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사실인가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한동대에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대에서 ESL 과정처럼 영어 레벨 교양 수업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가장 높은 수업을 들으려고 지금 여기서 토익 공부하는 것도 있거든요. 목표가 어떻게 되죠? 여기 와서 난 이 점수는 맞아가겠다. 저 한 925점 이상 몇 달 만에 맞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온 지 한 달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몇 달 만에 맞아야 되는, 한 달 반 만에 맞아야 되는 건가요? 한 달 만에 맞아야 돼. 한 달 만에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 어디서 근자감이 혹시? 아니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그냥
더 체계적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주시고 또 실전 문제를 풀 때 스킬 같은 것도 알려주셔서 점수가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르고 있고 본인이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 자지만 않으면 점수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잔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졸린 적은 있어도 잔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스르륵 잠이 온 적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이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안 나와도 스르륵 잠들었는데 80개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런 참 신기한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투 어학원뿐만 아니라 인투젠에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신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요벨쌤 아마 마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4명들이 강사들이에요. 그리고 강사 준비 과정도 이렇게 여기 보면 세영쌤 여기 그 기원 청년 이렇게 청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 소개해주고 싶은 거는요 뭐냐면 여기 앞에 계신 3분은 다 미혼이란 거. 그래서 좀 짝을 찾고 있습니다. 이 영상 전 국민이 보죠. 아니야, 이 주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면 신앙을 가진 남성분 그리고 신앙을 가질 남성분 그리고 이분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 분 하나의 마음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줍니다. 저희가 여기만 있으니까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그런 분들은 와주셔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런 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투젠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결혼 정보 업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비전 중에서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결혼해봐야지 알아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그 가족 구성원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지 필요합니다. 청년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지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다른 것들을 느끼고 아까 기원 청년이 말한 것처럼 아침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함 그리고 에스더가 왜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또 아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성은 이가 비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지 어떤 신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요벨 쌤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벨 선교사입니다. 와. 네, 저희 인투젠에서는 신앙훈련을 위해서 아침 예배 그리고 저녁에 그 전체 학습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 그 내부 학생들끼리 나눔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저희가 따로 제자 양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 때는 그 트리플 스쿨 교재를 이제 한 권씩 선정을 해서 각 여기 강사 선생님들이 함께 학생들과 신앙 훈련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전에는 그 뭐 리뉴젠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해진 그 시간에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확보된 상태에서 뭐 아침에 식사 후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점심 시간에 기도 시간과 장소가 있어서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학원에서 직접 이제 사회에 이제 세상에 발을 딛고 자신 스스로 이제 신앙을 지키려고 이게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공간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스스로 학생들 스스로 좀 신앙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이제 멀어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저녁에 전체 하루 일정이 마치고 그 서로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그 학생들끼리 이 나눔을 같이 하고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과 이제 선생님과 나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일정이 아까 되게 빡빡하다고 했었잖아요. 하루 종일 이제 거의 학습에만 집중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래서 서로를 돌아볼
대답을 겨를도 없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다가 마지막에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그 시간에 이제 학생들과 나눔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알지 못했던 학생들 속속들이 그런 그 아이들의 속사정이라든지 그런 나눔을 통해서 학생들 끼리도 좀 더 알게 되고 뭐 신앙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삶이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아침 예배 메시지를 상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가 제자 양육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비전을 상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은데 하루 이제 학습에 좀 집중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학원에서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자신의 삶을 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던 그 교제 시간이, 어떤 부분이 뭐 좋았었는지, 뭐 그런 게 있었다면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부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다시 되돌아보고 이제 잘못했던 부분을 이제 회개하고 그러는 시간이 되게 좋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나눔을 듣는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혹시 기원 정연 네, 저도 저녁 나눔 시간을 통해서 일단 먼저는 이제 무언가 나눌 것을 각자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하루를 쭉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더 이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날 주신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주시는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그 하루를 이제 말로 정리해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이제 좋았던 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각자 이제 학원 특성상 자신의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벽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강사님 얼굴만 보고 있거나, 아니 이제 책을 보고 있거나 이건데,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친해지고 싶고 더 대화를 하고 싶어도 사실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이제 그 나누는 시간이 있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하루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제 생각, 다른 사람들의 하루, 그리고 이 주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고민, 혹은 이 사람의 신앙 상태, 혹은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하고, 내가 오늘 이러한 이제 좋은 경험을 했다,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 아니면 오늘 점수가 잘 나왔다 등등의 이런저런 이제 소소한 이야기까지도 나누면서 이런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강사과정 훈련에 있어서 이제 말을 되게 잘하네요. 성훈이도 잘했어요. 칭찬 다 같이 해줘야죠. 그렇죠? 신앙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벨쌤, 저희가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서는 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저희가 인투 어학원에서 저희가 이제 인투젠만의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저희 인투젠 수강생들이 각자 다 자기 맡은 임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하고, 악기도 또 하나씩 잡고 카메라도 잡고 해서 이제 각자 이제 맡은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예배에 드리고, 또 인투젠만의 그런 비전을 또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침 예배,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저녁 은혜 나눔, 그리고 수요 제자교육, 수요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인투젠들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영역 선교를 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저희가 학원 영역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 특히나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우리가 함께 본부에서 하던 단일 기도를 했었어요. 수강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해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저희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학원이 잘 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말 영역 안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커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세영 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처음에 저희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없어지면서 세영쌤이 어디를 찾아갔냐면 7층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옥상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애들을 끌고 가서 한번 봤는데 옥상에서 물통이 있었거든요. 거기 물탱크인데 물탱크 옆에서 막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있었어요. 신앙의 간절함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처소를 찾았죠. 우리 오메가 교회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그 교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까라고 또 우리 안에서 DNA로 훈련받고 있으면서 강사과정 훈련받고 있는데, 기도의 중요성이 왜 이렇게, 또 IM 선교생 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삶이 됐나요? 세영쌤한테는. 네, 우선 저희가 인투젠 훈련을 받기 직전에 이제 리뉴젠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학습 선교 영역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는 신앙을 제대로 잡아야 그 이후의 스텝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탄탄하게 잡혀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투젠은 사실 리뉴젠은 이제 확장 연장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학업을 계속해서 탁월하게 가장 탁월한 영성과 인격과 실력을 겸비하는 가운데 실력을 갖추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 말기전을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물론 다니엘 기도 음악이 끊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열정으로 그렇게 찾아간 곳이 사실 7층에 DFC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두드렸는데도 사실 그 활성화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7층 그 위에 이제 옥상을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저희가 물탱크 옆에서 물론 기도를 했지만 저희가 불탱크로 이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여기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고급반에 이제 최땡원이라는 이제 그 외부 수강생 분께서 오셨었는데, 말해도 돼요. 최종원 말해도 돼요. 최종원. 네네. 그 수강생 분께서 이제 담배를 피러 이제 옥상에 올라오셨는데, 그때 마침 저희 벤자민 미니스트리에 우리 이지혜 학생 선교사님과 또 우리 에즈라 미니스트리에 한 선교사님과 우리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막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담배 냄새가 그 옆 건물에서 오는 줄 알고 당연히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학생 선교사님께서 눈을 뜨시고 바라보았는데 그 외부 수강생과 이제 아이 컨택이 되신 거죠.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저희가 수강하는 그 강의실로 내려갔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못 본 척을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담배 피고 네, 그렇게 잘 무마가 되었는데. 근데 그 담배 피던 종원이도 크리스찬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가요? 네, 교회 다녔었다는 거로, 교회 다녔었던 친구란 거로 들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저희 ILC 이제 Intensive Language Course 저희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보통은 ETS로 이제 저는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딱 앉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에 막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는데 난 토익을 진짜 죽어도 하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혹시 승현이 아니에요, 승현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제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오신 수강생들에게 저에게. 저희 외모에서 다 느껴지는 거였어요. 여기 예수님 써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참 제가 오히려 수업을 하러 갔는데 은혜를 오히려 받고 오는 그런 케이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역이다 보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고, 어떤 친구는 저희 IM 선교에서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좋다 보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강사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세영쌤, 캐티쌤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할 부분이 있었지만, 이 강사 과정이 세영쌤에 어떤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강사 과정. 지금 UOP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혼자 하면 다 UOP도 성적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번 ESL 끝나고 하는데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집요하잖아요. 그쵸?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그냥 강사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천재 강사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 보고 할 때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 강사 과정 이런 게 좋습니다라는 지금 본인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선 지금 UOPeople이라는 이제 미국 온라인 대학을 저희가 이번에 입학을 해서 저와 또 허승찬 이제 강사 준비하시는 우리 또 한 인투젠 분과 또 그 박요셉 네 학생 선교사까지 하여서 저희가 이번에 다 같이 UOPeople의 이제 Business Administration 저희 경영학을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그렇게 학업을 함께 하고 또 이제 교육 과정으로서도 이제 사교육 영역에서 선교를 또 병행하고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콘텐츠 작업을 해 나가면서 이제 IM 북스에서 이제 DNA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이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부분은 제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열방 선교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영역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제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그런 제가 어떤 나라를 가든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두신 모든 자리마다 제가 탁월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이제 저희 이렇게 셋이 지금 갓 20살이 된 그 06년생 라인인데요. 이제 IM 선교회가 이번에 딱 2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I am 내가 바로 IM이다. IM 선교회가 그냥 단순히 한 기관, 한 단체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IM 공동체에 있어서 International Mission, 열방 선교의 그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물론 나에게 선교사라는 정체성,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깎여지고 그리고 다듬어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중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1대1로 계속해서 교육적인 부분에서나 그리고 제 생활적인 부분에서나 계속해서 코칭해주고 계시는 제시 선교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영이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느껴지고, 둘 다 힘들겠죠. 이제 자신이 훈련받는 것도 힘들고, 훈련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 기다려져야 되는 것도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커가면서 저희가 자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핏부림이 있어야 되니까 누구나 자충우돌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실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효과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기원 청년도 여기 합류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잘못 끼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거 해보겠다고. 승찬이도 오면 좋겠지만, 이제 주말 사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빠서 지금 인터뷰 못하지만, 이 강사 과정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놓치지 않고 싶다. 그리고 또 강사 과정 하면서 학습적인 부분에서 이런 다른 부분에서 장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강사 과정을 하는 청년도 학생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수업을 듣고 다만 이제 다른 것은 학생들은 이제 스파르타 과정을 이제 함께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을 듣고 이제 ILC라고 해서 이제 아까 세영쌤이 얘기했던 그 ILC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것들을 또 가르치는 것을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운 거를 가르치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로 내 거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또 신앙적으로는
정말로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청년으로서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이제 신앙적인 훈련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삶과 훈련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IM 선교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이제 태국에 나가 계시는 제임스 선교사님과 지하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에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순간 이제 들려지게 되고 이제 물론 처음에는 이런 신앙적인 부분까지 이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여기 와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활에 이제 적응을 하고 또 이제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목표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이제 방향성을 새롭게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자라고 실수하고 뭐 넘어지고 또 해이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신앙과 학습 그리고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강사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근데 인투 어학원은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끝내고 저희가 와서 또 여러 가지 시간을 쓰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쓰는데 좀 있으면 공부를 또 하러 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즐겁다고 하고 또 하루 종일 애쓰고 했는데 저희도 쉬어야 되고 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더 나눌 것도 많은데요. 저희가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잠깐 스킵하고 다음 기회를 노립시다. 자, 저희 인투학원은 드림센터를 열어서 요번 시작하면서 캠퍼스 이제 미니스트리 이제 1년 됐어요. 영역 선교를 하고 인투학원에서 많은 영혼들이 왔고 훈련받고 또 그 안에서 일반 학생들도 성적이 오르고 또 소문이 대전에 퍼지고 이제 광주까지 진출해서 지금 광주 전대점이 생겼잖아요. 전남대 학교 앞에 저희가 인투학원이 또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기고 또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교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영역 선교를 개척해 나가야 될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시간 관리도 되고 학습 관리도 되고 작심삼일이었던 친구가 매일매일 인커리지 받으면서 하루 일정을 통해서 스파르타 과정을 통해서 또 삶으로 전도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훈이가 딱 한 달만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2대를 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참 요거 잠깐 좀 나누고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 인투젠에 부모님이 또 밀어주고 해서 한 달에 그 훈련 비용이 100만 원이나 하거든요. 근데 그 100만 원 비용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훈련하다 보면 그 시간을 쓰는 것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자기 그 돈을 쓴다는 거 쉽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비싼 돈은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쉽지 않지만 성훈이가 한 달만 결정했는데 또 은혜로 그것들이 결정됐거든요. 한 달 더 있기로. 지금 그래서 그 과정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성훈이가 나누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차례대로 우리 에스더, 주희, 캐쌤, 성훈 또 먹어서 우리 기원 청년하고 우리 여기 끝에서부터 강사분들은 한 분씩 우리 바라는 점과 인투학원으로 올 청년들한테 한마디씩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근데 이제 의지는 처음부터 2달을 하고 싶었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한 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네, 재정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한 달 더 하게 됐습니다. 그 재정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 주셨습니까? 네, 이제 저희 이모가 이제 대학교 졸업 선물로 이제 주셨습니다. 와, 이모한테 영상 편지 한마디 이거 보고 있어요. 이모한테 여기 기회로 이모 얼마나 또 되게 반하니까 이모 예쁘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름다우시고
이모한테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이 또 이모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우리 이모와 또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 한번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영상 메시지. 자, 부금이 깔리나요?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 덕분에 토익 공부도 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사랑합니다. 그렇죠. 억지로 시켰어요.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더부터 돌아가면서 우리 20대들 인사 한 명씩, 우리 나 같은 청년들이 여기 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단체입니다. 좀 오세요라는 어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더부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실 방학이나 그런 시기가 오면은 되게 게을러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곳에 와서 신앙적으로 성장도 하고 학습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야, 에스더 경험했어. 주희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올 때.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싶으면 이제 건강한 거를 계속 먹지 말고 나쁜 거를 끊으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나쁜 부분을 끊어내고 싶을 때,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싶을 때, 올바른 길로 가고 싶을 때 이곳에 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또 자신의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열정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우리 캐시 쌤. 영학선교의 발판 인투젠으로 오세요! 라고만 하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네. 인투 영어 카페 대표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하는 카페, 전도하는 카페, 선교하는 카페, 인투 어학원과 함께 연합하여 인투 영어 카페가 함께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수많은 청년 세대들이 정말 어둠의 땅으로,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알고 계신 청년 세대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싶은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인투젠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와, 박수. 우리 성원이도. 이제 밖에 있을 때는 이제 기도를 하기는커녕 교회에 가는 것도 이제 귀찮아 했는데 이제 인투젠에 오고 난 뒤부터 이제 비전을 찾는 기도까지 드리게 되면서 이제 성령 충만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인투젠에 오면 이제 같이 성령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네, 성원이 이참에 계속 사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또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원 청년 어떤가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공부 성적만 느는 게 아니라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투젠으로 오십시오.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벨쌤. 네, 2024년에 이제 시작한 인투 어학원이 2025년에 더 굳건해져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사역이 하나님 뜻대로 잘 또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투 어학원에서 여러분들의 학습, 토익 성적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또 만나고 깊게 만나는 그런 인투젠으로 오세요. 와, 제시쌤. 네, 저희의 인투젠 사역은 지금 it's the very first stage. 지금 아주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단계이냐면 지금은 학원 영역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외치고 있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군투젠을 위해서 그리고 결혼젠을 위해서 이 청년 세대 전 세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머지않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저희는 정말 너무 잘 가르치는 너무 뛰어난 이 학원에서 저희가 그냥 학생들을 대놓고 전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정말 넘쳐나는 그 캠퍼스 사역의 현장에서 그 간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이셉. 네. 흘러가는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시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인투젠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투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세대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세대들이 이곳에 오면 살아날 수 있다. 비전을 또 갈구하고 갈망하고 찾아가는 그런 단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역 선교를 개발하고 그걸 넘어서 캠퍼스를 넘어서 직장을 넘어서 결혼, 그리고 결혼을 넘어서 군대까지 4가지 장소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시고 있거든요. 특히나 충대, 우리 각 거점 대학교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 앞에 있고요. 그리고 광주는 전남대학교 앞에 있는데 그곳에서 드림센터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 먹고 자고 훈련받고, 그리고 아까 제시님도 얘기하셨지만 영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식당도 열 거고요. 헬스장도 열 거고, 또 복덕방, 그 공인중개사도 열 거고, 각 영역들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새생 공동체를 여는, 그리고 스피리추얼 공동체, 아카데미컬 공동체, 이코노미컬, 그리고 미션 플레이스까지 이루어지는 멋진 사역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청년의 때를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보내고, 또 나의 자녀가 그렇게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인투젠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내일은 여러분이 여기 인투젠에서 배웠지만 리뉴젠에 대해서, 또 그 한국 선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또 내일은 또 카메라가 역시 역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궁금한 것들도 또 실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M 선교에서 가장 멋지고 예쁜 사람들만 모이는 인투젠이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이 더 기대되는 인투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는 인투젠이에요.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는 인투젠이에요. 감사합니다.